오늘은 간단하게 주식 시장 흐름만 잠깐 보고 끝낼 건데요. 제롬 팔 의장이 어제 한마디 했죠. 기준금리 또 올렸고 0.75. 그거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고 이제 확인하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미국장 세차게 내려갔습니다. 어제 미국장 뭐 3% 넘게 빠졌죠. 나스닥하고 스몰캡하고 많이 빠졌는데, 오늘 어제 하루 장 흐름 보면 눈치 보기 하고 있다가 급등했는데 그 뒤에 이제 거의 뭐 아래로 내리 꽂았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 주식 보면 개파락했다가 이거 다 메꾸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니케이 지수 오늘 하루 보면 움직임이 아직 뭐 장 중이니까 최종 판단을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시장 자체 흐름은 어제 미국 시장이 충격받은 거를 해소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 속도는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다른 뉘앙스들은 뭐 예를 들면 금리가 뭐 5%가 최종 타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금리 인하는 뭐 생각을 현재는 안 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 이 시장에 더 충격을 줬는데, 제가 보기엔 시장 충격을 준 가장 주된 이유는 그 조금 더 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시장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넘어와서 우리 시장이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금리 인상 속도는 줄어드는 거다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그걸 긍정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시장은 이제 메꿔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유럽 시장하고 미국장 다시 넘어가면서 이게 어떻게 해소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선물은 지금 플러스로 지금 터닝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의장의 11월 그 금리 인상으로 발생한 이슈가 시장에 먹구름을 들일 것이다라는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경제 지표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미국의 그 제조 PMI 지수거든요. 31일 날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뭐 50대 밑단에서 계속 헤매고 있고요. 얘는 서비스 PMI 지수인데 제로 코로나 때문에, 이거 10월 30일 날 나왔는데 제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아래로 내일 꽂고 있습니다. 지금 서비스 PMI 지수가. 미국 종합적 서비스하고 제조업을 합한 걸 보면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 수축 국면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수축이라고 예측될 정도로 PMI 지수는 내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유로존의 제조업 PMI 지수도요. 이게 아직 그러니까 11월 2일, 그러니까 어제 나왔죠. 어제 나왔는데 위축 국면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속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서비스업 지수인데, 서비스업 지수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모레 나오겠네요. 밤이나. 근데 얘도 지금 추세적으로 안 좋아서 유럽 종합지수, PMI 종합지수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유럽은 제조업도 그렇고 서비스업도 그렇고 모두 다 경기 수축 국면을 얘기하는 영역 아래로 다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지금 간당간당 하고 있고요. 어제 나왔는데 1일날 간당간당 하고 있고, 서비스업은 아직 안 나오고 오늘 나오는데 얘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글로벌에서 가장 그나마 괜찮은 영역으로 버티는 국가는 미국이고, 그 중에서 괜찮은 것이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미국이 혼자 굴러가는 현상을 계속 보이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기 수축 국면으로 계속 내려가고 이런 패턴들이 보일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3연임하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뭐 제로 코로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를 돌리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이슈 쪽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겨울 에너지 위기가 일단 충분히 재고를 쌓긴 쌓았지만 위험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그 주택의 난방을 위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현상들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하고 중국 쪽에서는 지금 지켜볼 게 없고, 그렇다고 이제 미국 쪽에서 뭔가 볼 게 있느냐? 미국도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자금도 많이 소멸됐고, 개인들의 자금도 많이 소멸됐고, 구제금으로 받은 건. 그리고 미국의 그 연체율이 가계 쪽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기업 쪽은 안 올라가고 있는데 가계 쪽은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가계 쪽에 모기지 관련된 연체율은 안 올라가고 안정화 국면을 잘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어떤 그 규모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한계점에 몰린 가정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좀 보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안 좋은 건 이거 미국 우리나라 지표거든요. 우리나라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감률이 나오는데 이게 좀 속보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의 무역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수출이 마이너스로 급락했다는 얘기는 글로벌 경제가 계속 안 좋은 방면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지표가 지금 안 좋게 나오고,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질 거라고 나오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밀어올리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주식시장을 밀어올리는 이 경제 지표의 안 좋음이 반대로 주식시장을 밀어내리는 그 이슈로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그 이슈 전후에 주식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줄이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직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아직까지는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것이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는 것, 이것이 아직은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로존에 있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나왔거든요. 코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인데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냥 CPI, 전체 CPI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전기 대비거든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 전기가 아니고 전월 대비인데 코어가 0.5 늘어났어요. 이게 아랫방향으로 좀 계속 나와야 지수 상승 속도가, 이게 CPI 상승 속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좀 느버지는 건데, 아직은 그런 기미가 확연히 보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코어를 빼고 난 일반 CPI가 모든 물가지수에 대한 CPI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코어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그 식음료, 그러니까 식품하고 에너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식품하고 에너지 부분을 좀 뺀 것에 대해서는 약간 물가 상승률이 조금 좀 그나마 좀 내려와준 전월 대비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계속 쌓여왔던 그런 어떤 것들이 뭐 외식 비용으로 전가된다거나 주거 비용으로 전가된다거나 혹은 뭐 에너지 난방비도 전가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단박에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압력,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속도는 상당히 더딜 것 같아요. 정점을 친다 하더라도.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이제 정점을 치고 좀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다라는 조짐을 이제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스물스물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아직 그러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의 그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나왔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20만 건, 이 정도가 일반적인 거예요. 과거에 보시면 이렇게 20만 건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20만 건 수준이 원래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경기 수출 국면으로 쭉 떨어지는 뭐 그런 고용 측면의 최악의 상황은 아직은 눈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연준이 계속 기준금리 인상에 그렇게 부담을 갖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월 달에 지금 이제 기준금리를 또 올려가지고, 이거 보시면 이 미국 기준금리 동향이거든요. 그래서 0.75를 또 올려가지고 3.0, 3.25에서 3.75, 4.0까지 올렸거든요. 얘가 12월 달에 0.5 올리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올리고 이러면 이제 5% 갈 건데, 이 0.5 올린 다음에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일정 수준은 계속 금리 인상 속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보면. 예, 과거 추세하고 이렇게 볼까요? 이 이전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어요. 80년대 정점을 금리가 치고 쭉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90년대에 이어져서 쭉 내려와서 이제 상당 부분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게 2.5까지 올라간 게 다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그 뒤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지금 4%까지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간 거고, 이게 이제 5%대를 넘어서 5.25나 이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현재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올리는 속도가 0.75씩 계속 올리는 게 아니고 0.5를 여러 스텝을 가든지, 아니면 0.5 올리다가 0.25로 가는 걸 여러 스텝을 가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금리 인상 속도가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측정하는 기준표로 작동하고 있는데,
연준이 의도하는 대로 향후에 이렇게 기준금리 계속 올리고 고용 부분이 눌리는 이 고용 부분이 눌리는 이런 지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게 주식시장을 밀어 올리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을 끌어내리는 이런 패턴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언제 작동할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당장은 연준이 발표한 어제 충격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소화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아직까지는 아시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소화가 되고 있고요. 오늘 미국장에서 오늘까지 긍정적인 이슈로 소화가 되면 또 한동안 조금 더 머리를 들고 주식시장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